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Science, Technology, Economy, Strategy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사진 보시면 정의용이라는 자가 북한에서 귀순한 어부 2명을 몰래 강제 북송한 것은 그 엽기적 살인마를 추방한 것이기 때문에 참 잘한 거다 이런 취지로 흉악범 추방 사건에 대한 입장문이라는 것을 발표한 거를 이게 어떤 신문에 친절하게 전문으로 공개를 했기 때문에 그대로 캡처를 한 겁니다. 저거 제가 한번 정독을 해봤는데 다 읽고 보니까요. 저 입장문이라는 문건의 그 법적 성격이 뭐겠는가? 결국 정의용이 자신의 범죄 사실을 진술한 서면 아니냐, 즉 자백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용은 지금 저 어부들이 엽기적 살인마다, 흉악범이다, 그래서 추방했다 뭐 이런 취지로, 그래서 우리가 참 잘한 올바른 일을 했다, 좋은 일 했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엽기적 살인마 또는 흉악범은 바로 문재인, 정의용, 서훈, 박지원, 그 다음 강제 북송 현장에서 살인 행위를 조력하였던 성명미상의 경찰 특공대원 8명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 또 가령 그 근무 중인 선박에서 실족해서 추락해서 서해바다 표류하다가 북한 공산군한테 발견이 돼서, 그래서 대한민국 공무원이다 이렇게 자기 신분을 밝히고 살려달라, 구조해달라 이렇게 요청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다는 데고, 그런데도 구조하기는커녕 6시간 동안 방치하다가 탈진한 상황에서 결국 공산군한테 사살된 후 소각까지 당하고, 그래서 서해바다에 버려진 고 이대준님에 대해서 이걸 월북 조작한 그런 국방부 또 해경청 이런 공무원들, 이런 것들이 엽기적 살인마 아니냐, 흉악범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고 이대준님에 대해서는 저거 부작위 살인죄라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는 점은 이전 영상에서 이미 봤고요. 오늘은 위 정의용의 입장문이 바로 엽기적 살인행위 자백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 근거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논의의 전제는 저 북한 지역과 북한 주민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 이게 이중성이 있다. 즉 1번 성격, 2번 성격 이렇게 한번 이걸 명확히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1번 성격이라는 것은 헌법상 북한 지역도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북한 주민도 한국 국민이라는 겁니다. 북한은 외국이 아니고요. 북한 주민은 외국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의 입국의 자유를 가지고요. 이거는 헌법상 기본권이잖아요. 이거 누구도 막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 영토에서 출국의 자유는 갖지만, 즉 한국을 떠나고 싶으면 떠날 자유는 있지만 강제로 추방할 수는 없는 겁니다. 국민이기 때문에. 한국은 자유주의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이 원칙적으로 국민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고요. 국민이 하기 싫은 거 국가에 의하여 강제당하지 않는 거야. 이게 뭐 자유주의 아닙니까? 국민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방되거나 입국을 거부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성격은 대한민국하고 북한이 91년에 유엔에 가입을 했잖아요. 이걸 근거로 해서 원래 유엔이라는 것은 독립국가가 회원으로 가입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북한의 유엔 가입을 기본적으로 한국이 반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 북한은 국가가 아니고 한국 영토의 일부다. 그래서 이미 해방 직후에 1945년 이후에 일제에서 해방된 이후에 한반도 유일 국가는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유엔 결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 근거로 저거는 한국 영토의 일부일 뿐이니까 북한 유엔 가입할 수 없다 이렇게 한국이 반대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같이 유엔 회원 가입을 했습니다.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고, 이거는 이제 현실적으로 북한 지역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이름의 반국가 단체가 불법 증거하는
그런 사실 상태가 수십 년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를 해서 유엔 등 국제관계에서 국가처럼 처리하자는 현실론에 입각한 겁니다. 그래서 유엔 가입을 동의를 한 것이죠. 자, 이런 두 가지 성격이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일관된 결정 예이고 대법원 등 각급 법원의 판례입니다. 그리고 이런 결정예와 판례는 정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과 북한 주민과의 관계를 본다면은 위 1번 성격, 즉 북한도 한국의 영토이고 북한 주민도 한국 국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는 거 막아서는 안 되고요. 강제로 추방돼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강제로 하게 되면은 거주 이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헌법 위반 행위인데다가 추가해서 강제로 한다는 것은 다수인이 물리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고요. 이것은 폭행죄나 체포감금죄 이런 수많은 실정법 위반의 문제로 이제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정의용의 주장을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진술이 귀순 어부 2명이 엽기적 살인범이다, 흉악범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 주장의 사실 여부를 지금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확정을 누가 합니까? 적법한 수사 절차와 적법한 재판 절차를 통해서 사실심 판사가 이거 확정하는 겁니다. 정의용이 무슨 군안으로 저런 주장을 한다는 겁니까? 그 다음에 증거라는 거, 지금 정의용 주장은 증거 없어서 무죄 판결을 날 거다 뭐 이렇게 지금 앞뒤가 모순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증거라는 것도 말이죠. 가령 그 목선에 묻은 핏자국 그걸 씻어냈다거나 또 페인트 칠을 덧칠을 해서 증거를 없앴다. 고 이제 귀순 어부 2명이 진술을 했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귀순 어부 2명의 이런 진술이 맞는지 틀리는지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목선을 조사를 하면요 과학적으로 알아낼 방법이 있습니다. 페인트 칠은요 혈흔을 안 보이게 숨기는 것이지 가령 혈액 속에 헤모글로빈이라는 가령 이런 물질을 완전히 소멸시킬 수는 없죠. 그러니까 혈액 속에는 혈액에만 있는 수많은 물질이 있잖아요. 그 물질을 소멸시킬 수는 없습니다. 있는 것을 없애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질량 보존의 법칙 아니겠습니까? 이 질량 보존의 법칙은 핵 반응을 제외하고는 만고불변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그 목선에 적용되는 법칙이라는 겁니다. 과학 법칙입니다. 이거를 과학적 조사와 분석을 통해서 페인트 성분과 그 혈액 속에 있는 고유한 성분을 분리해낼 수 있다. 이게 과학 수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어떤 그 혈흔도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그 증거 없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 혈흔이 발견이 된다면 그러면 그 어부들의 그 진술이 맞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필요하면은 북한 지역에 여러 가지 조사하는 방법도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거 조사하는 권한, 적법한 수사 절차를 통해서 그리고 그 모든 수사를 옳은지 그런지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는 권한은 사실심 판사에게 있다는 겁니다. 정의용에게 이거 판단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저런 주장을 합니까? 조사도 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렇게 그 과학 수사 능력은 대한민국도 글로벌 최고 수준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보도로는 국정원 담당자들이 절차에 따라서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하게 막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 못하게 막은 이 행위가 바로 별도의 직권남용죄를 구성할 것 같고요. 목선에 남은 마지막 증거까지 그냥 없애려는 것처럼 마치 증거 인멸하려는 것처럼 소독까지 싹 해서 북한 공산당이 돌려달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알아서 돌려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자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대체 저 북한 공산당하고 저것들은
좀 무슨 관계냐 이거죠. 저게 지금 한 편이 아니고서야, 같은 편이 아니고서야 저럴 수가 있는지 지금 심각한 의심이 드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렇게 의심하는 게 합리적이잖아요. 예. 그 다음에 설사 정의용 주장처럼 흉악범이라 하더라도요, 귀순 어부는 그 추방의 대상이 아닙니다. 출입국 관리법상 추방의 대상은 외국인입니다. 불법 입국한 외국인 추방할 권한 있습니다. 그것도 적법 절차를 거쳐야 추방하는 겁니다. 외국인에게 추방 사실을 미리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는 것도 친절하게 알려주고요. 예. 그래서 그 외국인들이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은 그 절차가 마무리되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의 신청이 기각된 이후에야 비로소 추방해야지 그게 적법한 추방이 되는 겁니다. 예? 추방을 하더라도 그냥 깡패처럼 양아치처럼 그렇게 몰아내서는 안 되고요.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안 했잖아요. 그 다음에 설사 정의용 주장처럼 흉악범이라 하더라도요, 귀순 어부는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으로서 재판 청구권을 가집니다. 적법 수사, 적법 재판을 통해서 자신의 범죄 사실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럴 권리를 가집니다. 이게 재판 청구권입니다. 이거 침해당한 거는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그 다음에 정의용의 두 번째 진술, 귀순에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귀순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 의심하는 거는 뭐 당연합니다. 이거 당연히 의심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가? 귀순한 북한 어부들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누굽니까? NLL 현장에서 목선을 납포한 그 군인이잖아요, 군인. 그래서 어떤 보도를 보면은 이 군인들을 본 북한 어부들이 제일 먼저 한 말, 확실하게 한 말이 우리 귀순하러 왔다, 남한에서 살고 싶다, 이렇게 명확하게 밝혔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문 과정에서 자필로 귀순 의향서 작성하고 사인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즉 중국 국적자가 아니라는 거죠. 귀순 의사를 밝히면 그 순간 그는 대한민국 국민이 됩니다. 원래부터 대한민국 국민인데 그 순간 확인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필 귀순 의향서라는 그 문건은 귀순 의사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서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 검찰의 국정원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들 어부들이 작성했다는 그 귀순 의향서 문건이 확보되었다고 이렇게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의용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을 합니까? 뭐 그런 주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의용의 진정성 없다는 주장은 거짓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한 서너 가지 근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1번 근거, 몰래 비밀 작전하듯이 강제 북송하려다가 판문점 그 현장 군인이 멍청하게 그 문자지 때문에 발각이 된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발칵 뒤집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몰래 북송하려고 필요한 근거, 문서 이런 거 가급적 남기지 않고요. 핵심 관계자들이 모의한 그 관계자들이 구두로 또는 전화로 또는 문자 등으로 처리한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강하게 드는 거죠. 두 번째, 공개된 현장 사진을 보면은 강제 북송에 지금 처절하게 온몸으로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분 중에 한 분은 특히 체격이 아주 왜소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저항을 해도요, 뒤에서 우람한 경찰 특공대원들이 합세해서 북으로 밀어붙이고 북한 공산군들이 합세해서 잡아당기는데 저항할 수 없죠.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사지로 몰리는 모습이 지금 생생합니다, 사진에. 그래서 지금 저 두 명의 어부들은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세상에서 가장 약하고 또 그래서 도움이 가장 절실한 그런 청년들인데, 그 운명이 대한민국의 공권력과 북한 공산군이 합세해서 사지로 끌려가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동영상도 있다고 합니다.
사진을 보면은 그 사진 중에 적어도 2명 이상이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는 모습이 보인다고 하죠. 예, 전 뭐 사진을 자세히 안 봤는데 사진을 자세히 보고 나서 뉴스에 그렇게 보도가 됐죠. 예. 그 다음에 판문점에 그 공식 CCTV도 적어도 한 2군데 이상 이렇게 그 사진 속에서 파악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CCTV는 또 동영상은 저런 만행을 있는 그대로 촬영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속에는 처절한 울부짖음, 즉 육성도 남아 있겠죠.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이 동영상 중에 하나는 가령 당시 현장에 있던 통일부 직원이 개인적으로 촬영을 해서 그걸 보관 중이었다. 이 사실이 통일부가 지금 그 당시 현장에 갔던 직원을 전수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 이미 제출하든가 아니면 통일부를 압수수색해서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CCTV 이런 거 각각 다른 장소에서 다른 모습을 촬영했을 때니까 결국 다 모아보면 되겠죠. 네 번째는 귀순의 진정성이 만약에 정말로 의심스럽다면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의심해야 됩니다. 일단은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됩니다. 철저히 조사.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자필 귀순 의향서만 작성하면 언제나 무조건 귀순의 진정성을 인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허술하지 않죠. 거짓말할 수 있잖아요. 그가 간첩으로 위장 귀순한 건지 또는 정말로 중대범죄 저지르고 도주 귀순한 건지 이거는 그때부터 철저하게 조사를 바로 시작하는 겁니다. 귀순 의사가 만약에 없다면, 즉 북으로 돌아가겠다고 한다면 그러면 더 이상 조사할 것 없이 바로 자발적 북송해버리면 됩니다. 우리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으로 가겠다는 사람은 돌려보낸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사기간을 오래 가져갈 필요 없잖아요. 물론 만약에 대공 용의점 혹시 간첩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면은 그건 별도로 철저히 조사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스스로 귀순 의사를 밝히는 순간부터 바로 한국 국민이라는 전제에서 국민의 모든 기본권을 누리는 것이고요. 다만 그 거짓말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귀순 의사의 진정한 것인지 혹시 거짓말 아닌지 간첩 유장 귀순 아닌지 중대 범죄 후 도주 귀순 아닌지 이거 철저하게 조사를 본격적으로 하는데 이렇게 다 하는데 적어도 수개월이 걸린다는 겁니다. 뭐 6달 걸린 사례도 적지 않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이런 몇 년대로 하려고 하는데 도중에 못하게 막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직권 남용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조사한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을 의심이 돼서 직권 남용죄와 허위 공문서 작성죄로 지금 고발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문재인 정권은 귀순한 어부 2명을 몰래 강제 북송하려다가 발각된 것이고 이들은 그 후에 고문당한 후 처형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강제 북송 행위는 일련의 고문과 처형이라는 살인 행위 일부분을 행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살인의 공동 실행 행위를 한 거 아니겠는가? 대한민국과 북한이 합세해서 살인 행위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살인죄를 구성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살인의 동기라는 거는 이 자신들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약하고 불쌍한 사람들, 한국에 도움을 요청한 그 국민의 생명을 희생물로, 정치적 목적 달성의 수단으로, 도구로 사용한 거 아닙니까? 완전히 악마 같은 행동 아닙니까, 이거? 그래서 사형 판결과 사형 집행은 불가피하다는 생각이 아주 강하게 저는 듭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살인 행위를 조력한 그 경찰 특공대원들도 뭐 자기들은 포성줄로 결박하지도 않았고 자기들이 안대를 채우지도 않았다고 지금 변명을 합니다. 이것도 이제 수사하면 다 밝혀지겠죠. 누가 포성줄을 묶었는지, 누가 그 포성줄을 묶은 다음에 손목에다가 또 케이블 타인가 그걸 다시 추가라도 했는지 또 누가 또 안대를 씌웠는지 이거 다 밝혀지겠죠.
그러고 이제 특공대원들은 자기들이 임무가 뭔지도 모르고 갔다는 겁니다. 가봤더니 포성줄을 묶이고 케이블 타에 묶이고 안대 덮어 씌워준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같이 이제 호송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변명을 하더라도 이게 양형을 정하는 정상 참작 사유는 될 수 있겠지만 경찰 특공대원들까지도 살인죄 죄책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무너진 정의를 세우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